유망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종목공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공감 내에서도 유망 테마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를 잡아라 시간인데요.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기준 이 친환경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이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죠. 비단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생활을 하기 위한 각종 발전들이 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도의 발전을 이룬 유럽 그리고 북미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재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던 중국 2014년 전인대에서 이 오염과의 전쟁을 또 선포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친환경 정책 속에서도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인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이 26%로 매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국내도 7, 80년대에는 이 중화학공업 육성 그리고 2000년대는 IT 산업 육성, 이 산업 육성만을 했지 환경에 대한 신경은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그렇죠. 최근에야 이제 친환경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청정 화력, 탄소 포집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든가 이 연료전지 등은 이 아킬레스건이 있죠. 바로 이 높은 발전 단가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가장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바이오 가스 분야입니다. 낮은 발전 단가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업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쭉 투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 이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육성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또 사업성이 높은 분야가 바이오 가스 분야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도 이쪽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쪽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 가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인데요.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코스닥에 상장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비상용 발전기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가스 발전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비상 발전기 분야에서는 빅클라우드의 핵심인 이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점유율을 80%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이 바이오 가스 분야에서는 발전 설비의 제작 시공뿐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청주시 매립 가스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어서 운영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 가스 분야에 집중해서 살펴보자. 이쪽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발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구체적인 모멘텀거리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GNC 에너지가 이 동두천시와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15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보통 업계에서는 10년 동안 운영 계획을 맡겨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15년이라고 다소 긴 기간을 또 체결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죠. 네. 타 신재생 에너지보다 비용이라든가 이 친환경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이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축산 분뇨, 합해수 이런 유기물들이 썩으면서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말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친환경 에너지가 자연을 이용해서 이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반해서 이 바이오가스는 오히려 유해한 물질을 분해하면서 에너지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친환경적으로는 의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바이오가스 분야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메탄가스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 등 기술적 장벽이 좀 높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GNC 에너지는 이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국산 엔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제품을 공급했고요. 자체 발전소를 또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오히려 성장성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기존의 고가 외산 바이오가스 발전기로 높은 투자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성을 또 GNC 에너지가 살려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청주 매립가스 뭐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두천 시화구도 또 발전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의 성장성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정말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가 각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각 기업에서 하는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앞서서 보니까 RPS 또 REC 등이 있던데 사실 너무 생소하거든요. 어떤 것인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예. 사실은 지금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아실 텐데 네. 처음에는 탄소 배출권이 나왔을 때 CDS라는 단어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럼요, 낯설었죠.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점차 산업도 커지고 육성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RPS라는 단어는요. 에너지원 중에 의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규제 제도입니다. 화석 연료만 쓰면 오염이 심해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몇 % 써라라고 규제해 놓은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EC는 그 제도 안에서 이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발전 사업자들은 이 의무량의 증서를 사와야 됩니다. 뭐 탄소 배출권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를 많이 물기 때문에 뭐 업체들은 이것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사이에 이 증서의 가격이 3배가량 폭등을 또 하기도 했었죠. 뭐 GNC 에너지로서는 이 수익원의 이익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곧 해양 투기 금지 법안이 발효가 됩니다. 뭐 선진국들 중에서 해안 투기 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폐수 처리 시설이 확대가 되면 이 또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도 GNC 에너지의 성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GNC 에너지에 있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성장성을 아주 키울 만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라면은 앞서서 좀 이야기가 나왔던 비상용 발전기 쪽은 안정적인 지금 성장을 이미 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 분야가 또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GNC 에너지의 캐시카우는 비상 발전기입니다. 바이오가스는 성장 동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 IT 관련 시설의 비상 발전기가 주력 제품인데요. 네. 모바일 기계 확산으로 인해서 이 클라우딩 컴퓨터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역시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은 바로 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입니다. 네. 중간에 전원이 차단이 된다면 데이터에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손실을 입을 경우엔 데이터 센터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이 때문에 비상 발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점유율 80%를 GNC 에너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발전할수록 GNC 에너지의 캐시카우는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사물 인터넷이었을 텐데 이 환경에서 스마트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역시 클라우딩 환경이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의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GNC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각가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 주가의 흐름만 보자면은 3월 말에 고점에서는 좀 약간은 조정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바이오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했으나 지금 상황은 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뭐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뭐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그 움직임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도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계 공장 중국 오염가의 전쟁 선포하면서 2015년까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환경 보호에 무려 43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퍼들을 보면 기본에 15배 이상 20배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현재 GNC 에너지 지난해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을 볼 때 아직까지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50% 정도 상승한 1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15,000원, 1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GNC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수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